비트코인을 언제 사야 되겠다. 뭐 다시 말해 사냥하듯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급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세창을 닫고 뚜껑을 열지 말고 DCA로 취득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은성입니다. 실제 10년 흐름을 보면 어떤가요? 10년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항상 예전에 6천만 원에 산 분들은 또 그때 3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걸 경험하셨을 거고, 심한 경우는 막 거의 90%, 80%까지 빠지는 걸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70%, 80%의 대폭락을 경험했죠.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항상 자기가 산 가격보다 올라 있었던 게 그 기본적인 그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 왔기 때문에 실제 10년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비트코인의 양을 확보했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긴 호흡을 견딘 투자자들이 맞이한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을 분들이 대부분 얼굴이 밝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부 이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샀다 팔았다 한 분들은 결국은 손해봅니다. 결국은 뭐 거래 수수료도 부담을 하지만 그렇게 짧게 거래를 한 분들은 결국은 이익을 못 내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익을 본 사람은 잘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잘 견딘 사람, 이 사람들이 이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시세창을 닫아라 라고까지 표현하신 이유가 뭔가요? 예, 시세를 안 볼수록 심리적 안정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처럼 뚜껑을 덮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뚜껑을 덮는다는 얘기는 뭐 얘가 여러 번 했지만, 이거를 지금 뚜껑을 덮는다는 얘기는 시세를 보지 말고 그냥 참고 견뎌라.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격이 업사이드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세창을 덜 보면 실제로 수익이 더 좋아지나요? 지금 아까 말한 우리가 그 두 학자의 연구 결과에도 나왔듯이 자주 볼수록 공포심이 커지기 때문에 자주 안 볼수록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커브를 가지고 있는 우량 자산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까 우리나라 뭐 기업으로 말하면 삼성전자를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보다 실은 저는 생각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우량하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나중에 유상증자 하잖아요. 유상증자 하게 되면 주식이 또 희석화되죠, 가치가.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끝입니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엄청 높죠. 교수님은 바다의 파도라는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하루 종일 지금 시가가 변동되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어릴 때는 주식을 보면서 주식 가격이 신문에 딱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저건 매일 하루에 한 가격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 없거든요. 하루 종일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움직이는 그 주식 가격 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바닷가의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거?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닷가의 파도 비유를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구조적 강점은 단기 등락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단기 등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의 파도 같다니까요. 바닷가의 파도니까 계속 움직이는 것이 별 의미 없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장기 보유를 해야 비트코인에 대한 진가가 나올 텐데, 그래서 그 단기 등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더 의미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장기 투자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 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에요. 주식 같은 경우도 정말 우량 주식은 조급하지 않아야지 거기서 이익을 크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우량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이유 없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유 없이 크게 빠질 때 보면 그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하루 만에 그렇게 변동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파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는 사람이 적어지고 하면 주식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와 똑같다. 실은 이거는 뭐 장기 투자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우량 주식, 우량 코인에 대해서 장기 투자가 의미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DCA가 비트코인 투자에 특히 적합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DCA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어떤 그 통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달러 코스트라고 하는 건 달러에 들어가는 돈이죠. 근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에버리징이라는 거예요. 에버리징은 평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은 예를 든다면 매월 1일 날 비트코인을 100만 원씩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일 날이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거라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100만 원으로 더 적은 양의 비트코인을 살 거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사야 되겠다고 하는 타이밍을 고르는 것보다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매입 단가에 대한 적정성, 그 안정성을 이제 취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비트코인 투자에 적합하다. 그 말씀입니다. DCA를 쓰면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본적으로 언제 사야 될까 하는 결정은 안 해도 되죠. 매월 1일 날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1일 날 사니까 여러분 전부 1일 날 사는 거 제가 반대합니다. 제가 말하는 1일은 예를 든 겁니다. 어떤 분은 15일 날 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0일 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나는 1일 날 돈이 좀 있어. 1일 날 사는 거고 뭐 15일 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DCA가 장기 수익률에도 도움이 되나요? 이거는 뭐 장기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균 매입 단가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비트코인을 샀어요. 큰 돈으로 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운영 자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3천만 원 한꺼번에 사버리면 그 사고 나서 빠지면 속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냐면 3천만 원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눠 사는 건데 그것도 꼭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느 정도의 양은 미리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조금 작은 돈이 생길 때도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특정 일자에 이제 사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수님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디지털 금, 근데 여러분이 그 금의 특성을 아실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왜 지금 현재 중요하냐. 우리가 어느 나라에 통화는요, 항상 보면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뭐 이유가 뭐 뻔합니다. 통화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니까 국가들이. 그런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정도의 공급량이 늘진 않아요. 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딱 2,100만 개 해서 딱 정해진 양이 그러면 발굴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지만 다른 어떤 통화에 비해서보다는 훨씬 더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이게 금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다시 말하면 금은 아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의 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희소성이나 반감기 구조나 기간의 매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나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자산으로 실질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사실상 전력자산처럼 관리한다는 건 어떤 이거 의미인가요?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계속 사기만 하지 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실은 원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저 중동 쪽의 원유를 자꾸 생각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원유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하지만 전략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원유를 잘 안 씁니다. 자기들이 수입해서 쓰거든요. 이것처럼 만약에 비트코인을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사실상 지금 현재 지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전략자산으로 지정한다는 뜻은 계속 사긴 하지만 팔진 않겠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제가 잠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팔기 시작했어요. 공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매를 했는데 팔 때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팔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도 이제 이건 팔 게 아니라 살 거구나.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국가에서 전략자산으로 지정한다는 뜻은 크게 보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수요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거죠. 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개인들은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30년, 하여튼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 기관들하고 국가에 다 팔려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관하고 국가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기들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안 팔 땐 안 팔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마음 약한 개인들은 뭐 3천만 원에 샀다가 6천만 원에 팔고 6천만 원에 산 사람 1억 2천에 팔고 하지만 정말 이 기관이나 특히 이 국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어떤 전략자산이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안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인 수요가 생겼다. 개인들은 이 계획적인 수요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장기적으로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고 신뢰와 수요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투자 성공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쭉 설명드린 그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언제 사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사냥하듯이 추세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급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세창을 닫고 뚜껑을 열지 말고 DCA로 취득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 아는 만큼 보인다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사지 말라고 해도 사게 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이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 이 블록체인의 어떤 결과물로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하나의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공부하시고 비트코인도 공부 많이 하시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나름대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